이스라엘은 미국에 만약 이란이 우리의 레드라인을 탄도미사일로 넘는다면 우리 스스로 행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두 장의 이미지와 도전적인 태도로 페르시아만의 전함들이 있고 미국이 전 지역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더하세요. 지금 이 순간 미국 역사상 중동에서 가장 큰 군사 배치 중 하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리에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외교, 실제 미사일 위협, 그리고 미국의 군사 배치가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는 점이 어떻게 교차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에게 가장 분명한 레드라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군 고위 관계자들을 통해 매우 분명하고 직접적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란이 미사일과 관련된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이스라엘은 독자적으로 공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메시지를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수요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워싱턴의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회의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미국이 이란과 불완전한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지금 당장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을 살펴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히 익숙한 군사 전략 게임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혼란스럽게 하고 지배하라. 그리고 협상과 매우 가능성 있는 외교적 해결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은 외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언론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외교, 헤드라인에서 이야기하는 그 외교에 따르면 말이죠.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물론 엄청난 성과가 될 것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은 핵 문제만을 해결하고 실제로는 전체 도시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합의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란 정권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이 점을 매우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합의문이 미국이 보증인이 되어 이스라엘이 앞으로 그 미사일 프로그램을 공격하거나 파괴하지 못하도록 작성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손발이 묶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핵 문제를 넘어서 미사일 문제에 그렇게 집착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전략적인 요소와 산업적인 문제 등 모든 것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8개월 전 두 나라의 전쟁, 즉 런 아센덴테 작전 중에 이스라엘은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 시설을 모두 파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시설들은 수십 개가 흩어져 있고 일부는 위장지에 있습니다. 많은 시설이 매우 빠르게 재건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주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생산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필수 부품을 만드는 공장들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전략의 일환으로 그 미사일에 사용되는 연료와 관련된 기업들도 공격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무엇이냐는 겁니다. 벌써 8개월이 지났고 그 산업들이 빠르게 재건되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생산이 재개되었고 이스라엘에서는 전쟁 이전의 생산 속도로 돌아가기 전에 그것을 다시 막아야 한다는 긴박함이 있습니다. 하루에 30발의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할 때 한 달에 약 300발의 미사일이 생산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그것을 차가운 숫자로만 듣지만 실제로 그것은 매우 단순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머지않아 그 양이 포화 능력으로 바뀔 수 있고 만약 그 양이 증가한다면 문제는 단순히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요격 미사일과 시간, 자원, 그리고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살아가도록 강요할 만큼 많은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혹은 단순히 포화 공격을 막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지점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용 미사일이 이스라엘이 보유한 방어 미사일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전쟁 동안 모사드는 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 사령관인 아미르 알리 아지자데를 제거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그 산업 프로그램의 설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인프라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부도 공격한다는 점이고,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체제는 재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매우 민감한 것입니다. 이제 그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란도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제스처 중 하나는 알라지드 외무장관에게서 나왔습니다. 이는 워싱턴 협상가 휘트코프의 방문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휘트코프는 주말에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에서 목격되었는데 이 항공모함은 지금 이란 앞바다에 정박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란 외무장관 알라지드가 자신만의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란 군함에 올라타서 페르시아만을 순찰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도전의 표시로 그는 이란의 입장을 완벽하게 요약하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미국의 군사협정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외교의 사람이고 전쟁의 사람이기도 하다. 한편 이란 TV는 생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타흐, 솔파가르, 케이바르 세간 미사일입니다. 미국이 이 나라에 이중 타격을 가했으며 이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매우 분명한 경고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란 정권에 큰 힘이 되는 일입니다. 사람들을 동기부여하고 분명히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인데 이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지역 내 모든 대리 세력과 우방들에게 군사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정치적 상황인데 이미 매우 긴장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바뀌는 부분, 이 모든 것의 실질적인 무게, 즉 미국의 군사 배치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데이터와 함께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베테랑 미군 병사 잭 월터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는 CBS에서 간단히 요약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역사상 중동을 향한 가장 큰 미군 동원 중 하나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숫자와 역량으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자, 먼저 바다로 가봅시다. 미국의 한 지역에 항공모함을 배치할 때 단순히 배 한 척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수십 대의 전투기가 탑재된 떠다니는 공군기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게다가 호위함들이 둘러싸고 있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장거리 공격 능력을 갖춘 추가 함정들도 함께합니다. 여기에 더해 바다에는 이란 해안을 배회하는 두 척의 잠수함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육지에서는 그리고 미국은 한 지점에서만 작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지와 물류협정 네트워크를 통해 고강도 작전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란과의 긴장이 고조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그 지역이 먼 무대가 아니라 미국이 이미 인력, 인프라, 레이더, 저장고, 그리고 매우 빠른 기동 능력을 갖추고 있는 무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방어 측면입니다.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을 보유하고 있을 때 미국은 자국 기지와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격과 방어 패키지의 일부이며 두 가지는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면 배치 뒤에 숨겨진 군사 물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대략 1000에서 1500개 토마호크 미사일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외과적 타격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포화 공격을 위한 능력처럼 들립니다. 통로를 열기 위한 캠페인, 포화 공격.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첫째로 방공망과 레이더를 타격하고 둘째로 지휘소와 통신망을 타격하며 셋째로 핵심 군사 인프라를 타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이후에만 그렇게 해서 위험을 최소화하고 전투기, 첨단기, 폭격기, 공격기가 이란 영토로 더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토마호크 미사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단순한 또 하나의 미사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미사일은 세계에서 가장 다재다능하고 치명적인 미사일 중 하나입니다. 적의 방어를 약화시켜 그들을 눈멀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교리의 첫 번째 단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논리가 전제되면 이번 수요일 네타냐후와 트럼프의 회담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심지어 매우 결정적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제한적인 핵 합의에 도달하고 이스라엘이 그 합의가 미사일 프로그램을 그대로 둔다고 느낀다면 이스라엘은 의문을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우리 도시 위로 떨어질 수 있는 그 위협은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위협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 미사일로 인해 구체적인 것이 됩니다. 코라마 샤르사 미사일, 이 매우 심각하고
민감한 전략적 위협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이미 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 재원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2000km에 달하며 1500kg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최대 마하 16의 속도를 자랑합니다. 즉, 막을 수 없는 무기입니다. 만약 그런 종류의 미사일이 이스라엘의 한 도시에 떨어진다면 그 영향은 수 킬로미터에 걸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탄두의 종류와 미사일이 떨어지는 도시 지역의 인구 밀도에 따라 피해는 재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이란과의 전쟁에서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정권의 수백 개 군사 및 물류 목표물을 타격하는 동안 정권은 미사일을 그냥 아무데나 떨어뜨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지 큰 도시에만 겨냥했을 뿐입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이란 미사일 여러 발이 건물, 사무실 센터, 도시 중심지, 심지어는 나라 중심부의 병원까지 명중시키는 극적인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정권의 의도가 매우 분명해졌습니다. 비밀도 아니고 단순히 이스라엘 국가와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두 없애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탄도미사일에 대해 레드라인을 언급할 때 그것은 수사가 아닙니다. 매우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험에 대한 인식입니다. 만약 그 프로그램이 확고해진다면 행동하지 않는 데 드는 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외교와 군사 배치가 진행되는 동안 이란 내부에서는 주목할 만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란 공군의 날 공식 행사에서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권의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는 예정된 연설을 취소하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37년간의 정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긴장과 군사 시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그는 숨고 최대한 노출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사실을 바탕으로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힘을 과시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탄도미사일 레드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핵 문제만을 다루는 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핵 문제는 문제의 한 부분이고 미사일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미사일은 부차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언론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가 트럼프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국무장관을 설득해서 탄도미사일 생산 동결 의무가 빠진 합의에 서명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다른 초기 요구사항들은 제쳐두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정권 고위층의 공식 성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SNS나 현지 언론 그리고 이 지역 언론에서 밝히는 입장은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미 없는 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분석이 여러분이 상황을 소음이나 선정주의 없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렇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셔서 제가 새 영상을 올릴 때 바로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좋습니다. 이제 미국이 현재 이 지역에 배치한 전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분명히 상황이 격화될 것에 대비해 준비된 상태입니다. 필요하다면 지금 이 바다에 어떤 전력이 있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명확한 수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항공모함. 아브라함이 전장의 중심에 있고 최소 3척의 구축함이 직접 호위하고 있습니다. 이 구축함들은 모두 대공 방어와 장거리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총합해서 이 지역 또는 인근에 미군 군함이 대략 12척 정도 있다고 합니다. 항공모함 핵심 전력 외에도 최소 8척의 추가 함정과 2척의 잠수함이 작전 중입니다. 이 모든 함정들은 호르무즈 해협, 홍해, 동지중해 등 여러 지점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공중 전력으로는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것만 말씀드리면 요르단 기지에 F-15E 전투기 약 12대, A-10C 공격기 9대, 헬리콥터 130J 수송기 2대, 그리고 EMQ-9 드론과 다수의 헬리콥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의 항공 전력도 추가됩니다. 최신형 전투기와 지원기, 전자정이, 조기 경보기,
그리고 여러 대의 헬리콥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90대의 항공기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즉, 말 그대로 이 항공모함은 물류와 지원 면에서 떠다니는 기지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이 지역으로 30대가 넘는 항공기가 이동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송기, 공중급유기, 감시 및 정찰 플랫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걸프 지역 기지에서 매우 빈번하고 활발한 활동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폭격기에 대한 많은 추측이 있습니다. 미국이 B-2와 전설적 B-52 폭격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해당 지역에 폭격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있다고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매우 기밀로 분류된 정보, 적어도 시에티컴 측에서는 몇 대가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유 때문이고 확실한 것은 이 폭격기들이 24시간 이내에 작전 지역에 배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측을 보면 공개된 가장 명확한 자료로는 F-35의 48대가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공군에서 가장 첨단 기종에 속합니다. 여기에 F-15와 F-16까지 합치면 총 약 250대의 항공기가 됩니다. 여기에 아이언돔, 10개 포대 100% 가동 중인 전략적 미사일 방어체계 에로우, 그리고 다윗의 슬링 시스템까지 더해집니다. 이 두 가지 마지막 시스템에 대해서는 몇 개의 포대가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공개된 수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해상에는 이스라엘이 돌핀급 잠수함 5척과 사르 6급 초계함사 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의 상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우리는 외교의 사람이고 전쟁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이는 모두가 하고 있는 이중 전략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협상하면서 동시에 타격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실제로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미국이 항공모함과 방어체계, 그리고 막대한 토마호크 미사일 전력을 동원할 때 이는 만약 상황이 깨지면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만약 그들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우리 혼자서 공격하겠다고 말할 때 이는 우리는 우리의 안보를 종이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판이 준비되면 불씨는 매우 작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걸프만에서의 해상 사건일 수도 있고 민병대의 공격일 수도 있으며 선을 넘는 미사일일 수도 있고 협정에 잘못 쓰인 조항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질문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누가 정말로 한 발 물러설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좋아요. 당신이 말씀해주세요.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제가 새 영상을 올릴 때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공유와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